2022년 봄, 한국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있던 세계 최대 네온가스 공장이 폭격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전 세계 네온 공급의 70%를 담당하던 곳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주문할 때마다 가격을 올렸고, 러시아는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1년 만에 가격이 50배나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온이라는 가스, 공기 중에 0.0018%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파란색 모래알 딱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확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국산화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매일 국산 네온가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는 한 번 쓴 네온을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 쓰는 세계 최초의 재활용 기술까지 돌아가고 있어요. 목줄을 쥐려던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가격을 내리며 제발 사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온가스가 도대체 뭐길래 반도체 공장의 생명줄이라고 불리는지. 두 번째, 어떻게 대한민국이 불가능에 가까운 국산화를 단 2년 만에 성공시켰는지. 세 번째, 이 승리가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기술 주권이 곧 국가 경쟁력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강대국의 자원 무기화를 무력화시켰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숫자와 비유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네온가스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네온은 우리가 밤에 보는 네온사인, 그 빨갛고 파란 빛을 내는 가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공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아주 미세한 회로를 웨이퍼 위에 그려 넣어야 해요.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보다 더 가는 선을 정밀하게 새겨야 하는 거죠. 이때 쓰는 게 엑시머 레이저라는 특수한 빛인데요. 이 레이저를 만들려면 네온가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100m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해보세요. 네온가스는 이 선수가 경기 직전에 마시는 고급 에너지 음료예요. 이거 없으면 출발선에도 못 서는 거죠. 엑시머 레이저 가스 성분의 95%가 바로 이 네온입니다.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D램이든 낸드 플래시든 네온 없이는 단 하나의 반도체 칩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네온이라는 가스가 정말 희귀하다는 겁니다. 공기 중에 0.0018%밖에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림픽 수영장 50개를 가득 채운 공기에서 겨우 욕조 하나 분량의 네온을 얻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인공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자연에서 추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네온을 얻어왔어요. 러시아의 거대한 제철소에서 쇳물을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가스를 우크라이나 전문 업체들이 정제해서 팔았던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과 오데사에 있던 세계 회사가 전 세계 네온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은 이 구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온가스는 반도체 공장의 에너지 음료 같은 존재예요.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 중에 거의 없고 전 세계 공급의 70%가 우크라이나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 구조가 2022년 2월 전쟁과 함께 완전히 무너집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2021년 네온가스 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5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3월에 291달러, 4월에 1300달러, 5월에 2302달러, 6월에는 28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6개월 만에 가격이 50배 가까이 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500원 주고 사던 생수가 갑자기 25,000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 생수 없이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요. 더 심각한 건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네온 생산업체 3곳 중 2곳이 완전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유럽 최대 제철소인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폭격을 맞으면서 네온 원료 공급 자체가 끊긴 거예요. 공급은 막히고 대안은 중국분. 중국 업체들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행태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주문할 때마다 가격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제 1,500달러였던 게 오늘은 2,000달러가 되는 시기였어요. 수급이 어려운 걸 알고 살 테면 사라는 식의 배짱 장사를 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까지 가세했습니다. 2022년 6월 러시아 정부는 네온을 포함한 불활성가스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목줄을 죄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죠. 당시 일부 외신에서는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재가 본격화하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네온 재고량을 3개월 수준으로 비상비축하며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승리 요인은 포스코의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포스코는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인 2019년 말부터 네온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철을 만드는 회사가 가스 사업에 뛰어드는 거지? 하지만 포스코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 공기 분리 장치. 영어로 ASU라고 불리는 설비예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거대한 공기 분리기입니다. 제철소에서 쇳물을 만들려면 순수한 산소가 대량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산소, 질소, 아르곤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거대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이 공기분리 장치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어차피 공기를 분리하는 김에 그 안에 극미량 포함된 네온까지 같이 뽑아내자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오렌지 주스를 짜서 마신다고 해볼게요. 주스를 짜고 나면 껍질은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껍질에서 아주 귀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하던 일에 한 공정만 추가하면 되니까 새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포스코는 정확히 이 전략을 썼습니다. 기존 공기분리 장치에 네온 추출 설비만 추가로 달았어요. 2022년 1월 1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소 공장에서 역사적인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네온 생산 설비와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한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딱 6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죠.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에 방파제를 완성한 것과 같았어요. 이 설비의 생산 능력은 연간 22,000 노멀 입방미터. 이게 국내 전체 네온 수요의 약 16%를 충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단숨에 16%를 자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가 뽑아낸 네온은 아직 반도체에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승리 요인은 TEMC라는 강소기업의 기술력입니다. 포스코가 공기에서 뽑아낸 네온은 순도가 낮아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죠. 반도체 공정에 쓰려면 순도 99.999%, 업계에서는 5-9이라고 부르는 초고순도까지 정제해야 합니다. 99.99999%가 어느 정도냐면요. 물 1톤에 소금 10g만 섞여 있어도 결합격이 거의 완벽하게 순수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가진 곳이 바로 TEMC, 국내 특수가스 전문 중소기업이었어요. TEMC는 포스코가 추출한 원료 네온을 받아서 독자 기술로 초고순도까지 정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스코가 바다에서 소금물을 퍼 올렸다면 TEMC는 이걸 정수해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꾼 거예요. 그것도 수술실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깨끗한 물로요. TEMC가 정제한 네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수입품과 똑같은 품질이라는 검증을 받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포스코와 TEMC의 협력 방식이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하청부리듯 한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승리 요인입니다. 바로 성과 공유제라는 현명 모델이에요. 포스코는 TEMC에게 기존 설비를 활용할 기회를 줬습니다. TEMC는 자기들의 정제 기술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자 그 과실을 함께 나눴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눴냐면요. TEMC는 초기 투자금을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네온의 장기 구매권까지 확보했어요. 대기업의 인프라와 중소기업의 기술이 만나서 윈윈한 거죠. 이 모델은 한국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강조됐던 소부장 자립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사례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포스코는 기존 공기분리 장치로 네온을 추출했고 TEMC는 이걸 초고순도로 정제했습니다. 두 회사는 성과 공유제로 협력해서 전 공정 국산화를 완성했어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네 번째 승리 요인, SK하이닉스의 세계 최초 재활용 기술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4월부터 국산 네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해 말까지 전체 사용량의 40%를 국산으로 대체했고 2024년에는 100% 국산화를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예 한 번 쓴 네온을 다시 쓰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온은 비활성 기체예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노광 공정에서 레이저 광원으로 쓰일 때도 화학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쓴 네온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가스들과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분리해서 깨끗하게 만들면 새 것처럼 쓸 수 있다는 뜻이죠. 2024년 4월 SK하이닉스와 TEMC는 반도체 업계 최초로 네온 재활용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여의 공동 연구 끝에 이룬 성과였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노광 공정이 끝나면 네온이 스크러버라는 장치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버려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버리지 않고 수집 탱크에 모읍니다. 그 다음 TEMC의 정제 시설에서 네온만 선택적으로 분리해서 다시 SK하이닉스로 보내요. 이걸 비유하자면 슈퍼 공기청정기 같은 겁니다. 집에서 쓴 공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초고성능 필터로 걸러서 산소보다 더 깨끗한 네온만 다시 뽑아 쓰는 거예요. 거의 무한동력이나 다름없죠. 현재 네온 회수율은 72.7%입니다. 100을 쓰면 73 정도를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SK하이닉스는 정제 기술을 더 개선해서 77%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반도체 공장 전체에 적용되면 연간 400억 원의 네온 구매 비용이 절감됩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해외 의존도를 더욱 낮출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도 큽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죠? 포스코가 추출하고 TEMC가 정제하고 SK하이닉스가 재활용합니다. 이 삼각편대가 완성되면서 대한민국은 네온가스의 완전한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진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시계를 201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해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벌어진 분쟁이었죠. 당시에도 네온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교훈을 얻어서 중국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였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를 일본이 틀어막으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렸죠. 이때 한국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핵심 소재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면 언제든 목줄을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가 2019년 말부터 네온 국산화를 추진한 건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소부장 자립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그 연장선에서 희귀가스 국산화에 뛰어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은 이미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과 2019년의 위기가 2022년의 승리를 만든 셈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국산화 성공이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자급자족을 시작하자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급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수요처가 더 이상 자기들 물건을 안 사니까 고객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2022년 킬로그램당 2,800달러까지 치솟았던 네온 가격은 2024년 들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오히려 국산가스와 경쟁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목줄을 쥐려던 자가 오히려 가격이나 경쟁에 내몰린 겁니다. 가스 갑질을 하려다가 역으로 당한 거죠. 러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도 무력화됐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고 가스 수출을 막았는데 정작 한국은 이미 자체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의 위협은 한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이 성공은 네온에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포스코와 삼성전자는 네온과 함께 반도체에 쓰이는 또 다른 희귀가스인 제논의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립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가스들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네온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저가 공세입니다.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하자 중국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고 원가 이하의 치킨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 업체들이 경제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변화입니다. 네온가스는 주로 DUV, 그러니까 심자외선 노광 장비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TSMC가 주도하는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은 EUV, 극자외선 장비를 사용해요. 이 장비는 네온 사용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도 네온 국산화 설비가 지금과 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해요. 기술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공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1,7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어요. 전년 대비 22% 넘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2026년에는 1,880억 달러를 넘어 또다시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네온가스 파동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릴 거라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온가스는 반도체 공장의 에너지 음료와 같은 존재입니다. 없으면 공장이 멈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가스의 가격이 50배 폭등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무기로 삼아 한국의 목줄을 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4가지 승리 요인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어요. 첫째, 포스코의 대형 공기분리 장치, 인프라를 활용한 추출 기술. 둘째, TMC의 초고순도 정제 기술.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 공유제 협력 모델. 넷째, SK하이닉스의 세계 최초 네온 재활용 기술. 이 삼각편대 덕분에 한국은 네온가스의 완전한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목줄을 쥐려던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며 한국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어요. 이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 주권 없는 경제대국은 사상 두각에 불과해요.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기둥이 남의 것이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2022년 네온 파동, 이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한국은 배웠어요. 핵심 소재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앞으로 제논, 크립톤 같은 다른 희귀가스들, 그리고 히토류나 핵심 광물 영역에서도 이런 자립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제2, 제3의 내용 사태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기술 자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강대국의 자원 무기화를 무력화시켰는지 이해하셨다면 이 영상의 목표는 달성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네온 국산화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자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봄, 한국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있던 세계 최대 네온가스 공장이 폭격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전 세계 네온 공급의 70%를 담당하던 곳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주문할 때마다 가격을 올렸고, 러시아는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1년 만에 가격이 50배나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온이라는 가스, 공기 중에 0.0018%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파란색 모래알 딱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확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국산화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매일 국산 네온가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는 한 번 쓴 네온을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 쓰는 세계 최초의 재활용 기술까지 돌아가고 있어요. 목줄을 쥐려던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가격을 내리며 제발 사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온가스가 도대체 뭐길래 반도체 공장의 생명줄이라고 불리는지. 두 번째, 어떻게 대한민국이 불가능에 가까운 국산화를 단 2년 만에 성공시켰는지. 세 번째, 이 승리가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기술 주권이 곧 국가 경쟁력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강대국의 자원 무기화를 무력화시켰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숫자와 비유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네온가스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네온은 우리가 밤에 보는 네온사인, 그 빨갛고 파란 빛을 내는 가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공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아주 미세한 회로를 웨이퍼 위에 그려 넣어야 해요.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보다 더 가는 선을 정밀하게 새겨야 하는 거죠. 이때 쓰는 게 엑시머 레이저라는 특수한 빛인데요. 이 레이저를 만들려면 네온가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100m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해보세요. 네온가스는 이 선수가 경기 직전에 마시는 고급 에너지 음료예요. 이거 없으면 출발선에도 못 서는 거죠. 엑시머 레이저 가스 성분의 95%가 바로 이 네온입니다.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D램이든 낸드 플래시든 네온 없이는 단 하나의 반도체 칩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네온이라는 가스가 정말 희귀하다는 겁니다. 공기 중에 0.0018%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림픽 수영장 50개를 가득 채운 공기에서 겨우 욕조 하나 분량의 네온을 얻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인공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자연에서 추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네온을 얻어왔어요. 러시아의 거대한 제철소에서 쇳물을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가스를 우크라이나 전문 업체들이 정제해서 팔았던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과 오데사에 있던 세계 회사가 전 세계 네온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은 이 구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온가스는 반도체 공장의 에너지 음료 같은 존재예요.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 중에 거의 없고 전 세계 공급의 70%가 우크라이나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 구조가 2022년 2월 전쟁과 함께 완전히 무너집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2021년 네온가스 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5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3월에 291달러, 4월에 1300달러, 5월에 2302달러, 6월에는 28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6개월 만에 가격이 50배 가까이 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500원 주고 사던 생수가 갑자기 25,000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 생수 없이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요. 더 심각한 건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네온 생산업체 3곳 중 2곳이 완전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유럽 최대 제철소인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폭격을 맞으면서 네온 원료 공급 자체가 끊긴 거예요. 공급은 막히고 대안은 중국분. 중국 업체들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행태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주문할 때마다 가격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제 1,500달러였던 게 오늘은 2,000달러가 되는 시기였어요. 수급이 어려운 걸 알고 살 테면 사라는 식의 배짱 장사를 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까지 가세했습니다. 2022년 6월 러시아 정부는 네온을 포함한 불활성가스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목줄을 죄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죠. 당시 일부 외신에서는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재가 본격화하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네온 재고량을 3개월 수준으로 비상비축하며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승리 요인은 포스코의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포스코는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인 2019년 말부터 네온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철을 만드는 회사가 가스 사업에 뛰어드는 거지? 하지만 포스코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 공기 분리 장치. 영어로 ASU라고 불리는 설비예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거대한 공기 분리기입니다. 제철소에서 쇳물을 만들려면 순수한 산소가 대량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산소, 질소, 아르곤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거대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이 공기분리 장치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어차피 공기를 분리하는 김에 그 안에 극미량 포함된 네온까지 같이 뽑아내자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오렌지 주스를 짜서 마신다고 해볼게요. 주스를 짜고 나면 껍질은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껍질에서 아주 귀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하던 일에 한 공정만 추가하면 되니까 새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포스코는 정확히 이 전략을 썼습니다. 기존 공기분리 장치에 네온 추출 설비만 추가로 달았어요. 2022년 1월 1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소 공장에서 역사적인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네온 생산 설비와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한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딱 6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죠.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에 방파제를 완성한 것과 같았어요. 이 설비의 생산 능력은 연간 22,000 노멀 입방리터. 이게 국내 전체 네온 수요의 약 16%를 충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단숨에 16%를 자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가 뽑아낸 네온은 아직 반도체에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승리 요인은 TEMC라는 강소기업의 기술력입니다. 포스코가 공기에서 뽑아낸 네온은 순도가 낮아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죠. 반도체 공정에 쓰려면 순도 99.999%, 업계에서는 5-9이라고 부르는 초고순도까지 정제해야 합니다. 99.99999%가 어느 정도냐면요. 물 1톤에 소금 10g만 섞여 있어도 결합격이 거의 완벽하게 순수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가진 곳이 바로 TEMC, 국내 특수가스 전문 중소기업이었어요. TEMC는 포스코가 추출한 원료 네온을 받아서 독자 기술로 초고순도까지 정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스코가 바다에서 소금물을 퍼올렸다면 TEMC는 이걸 정수해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꾼 거예요. 그것도 수술실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깨끗한 물로요. TEMC가 정제한 네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수입품과 똑같은 품질이라는 검증을 받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포스코와 TEMC의 협력 방식이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하청부리듯 한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승리 요인입니다. 바로 성과 공유제라는 현명 모델이에요. 포스코는 TEMC에게 기존 설비를 활용할 기회를 줬습니다. TEMC는 자기들의 정제 기술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자 그 과실을 함께 나눴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눴냐면요. TEMC는 초기 투자금을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네온의 장기 구매권까지 확보했어요. 대기업의 인프라와 중소기업의 기술이 만나서 윈윈한 거죠. 이 모델은 한국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강조됐던 소부장 자립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사례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포스코는 기존 공기분리 장치로 네온을 추출했고 TEMC는 이걸 초고순도로 정제했습니다. 두 회사는 성과 공유제로 협력해서 전 공정 국산화를 완성했어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네 번째 승리 요인, SK하이닉스의 세계 최초 재활용 기술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4월부터 국산 네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해 말까지 전체 사용량의 40%를 국산으로 대체했고 2024년에는 100% 국산화를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예 한 번 쓴 네온을 다시 쓰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온은 비활성 기체예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노광 공정에서 레이저 광원으로 쓰일 때도 화학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쓴 네온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가스들과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분리해서 깨끗하게 만들면 새 것처럼 쓸 수 있다는 뜻이죠. 2024년 4월 SK하이닉스와 TEMC는 반도체 업계 최초로 네온 재활용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여의 공동 연구 끝에 이룬 성과였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노광 공정이 끝나면 네온이 스크러버라는 장치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버려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버리지 않고 수집 탱크에 모읍니다. 그 다음 TEMC의 정제 시설에서 네온만 선택적으로 분리해서 다시 SK하이닉스로 보내요. 이걸 비유하자면 슈퍼 공기청정기 같은 겁니다. 집에서 쓴 공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초고성능 필터로 걸러서 산소보다 더 깨끗한 네온만 다시 뽑아 쓰는 거예요. 거의 무한동력이나 다름없죠. 현재 네온 회수율은 72.7%입니다. 100을 쓰면 73 정도를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SK하이닉스는 정제 기술을 더 개선해서 77%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반도체 공장 전체에 적용되면 연간 400억 원의 네온 구매 비용이 절감됩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해외 의존도를 더욱 낮출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도 큽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죠? 포스코가 추출하고 TEMC가 정제하고 SK하이닉스가 재활용합니다. 이 삼각편대가 완성되면서 대한민국은 네온가스의 완전한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진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시계를 201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해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벌어진 분쟁이었죠. 당시에도 네온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교훈을 얻어서 중국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였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를 일본이 틀어막으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렸죠. 이때 한국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핵심 소재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면 언제든 목줄을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가 2019년 말부터 네온 국산화를 추진한 건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소부장 자립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그 연장선에서 희귀가스 국산화에 뛰어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은 이미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과 2019년의 위기가 2022년의 승리를 만든 셈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국산화 성공이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자급자족을 시작하자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급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수요처가 더 이상 자기들 물건을 안 사니까 고객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2022년 킬로그램당 2,800달러까지 치솟았던 네온 가격은 2024년 들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오히려 국산 가스와 경쟁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목줄을 쥐려던 자가 오히려 가격이나 경쟁에 내몰린 겁니다. 가스 갑질을 하려다가 역으로 당한 거죠. 러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도 무력화됐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고 가스 수출을 막았는데 정작 한국은 이미 자체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의 위협은 한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이 성공은 네온에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포스코와 삼성전자는 네온과 함께 반도체에 쓰이는 또 다른 희귀가스인 제논의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립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가스들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네온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저가 공세입니다.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하자 중국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고 원가 이하의 치킨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 업체들이 경제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변화입니다. 네온가스는 주로 DUV, 그러니까 심자외선 노광 장비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TSMC가 주도하는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은 EUV, 극자외선 장비를 사용해요. 이 장비는 네온 사용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도 네온 국산화 설비가 지금과 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해요. 기술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공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1,7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어요. 전년 대비 22% 넘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2026년에는 1,880억 달러를 넘어 또다시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네온가스 파동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릴 거라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온가스는 반도체 공장의 에너지 음료와 같은 존재입니다. 없으면 공장이 멈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가스의 가격이 50배 폭등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무기로 삼아 한국의 목줄을 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4가지 승리 요인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어요. 첫째, 포스코의 대형 공기분리 장치, 인프라를 활용한 추출 기술. 둘째, TMC의 초고순도 정제 기술.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 공유제 협력 모델. 넷째, SK하이닉스의 세계 최초 네온 재활용 기술. 이 삼각편대 덕분에 한국은 네온가스의 완전한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목줄을 쥐려던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며 한국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어요. 이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 주권 없는 경제대국은 사상 두각에 불과해요.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기둥이 남의 것이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2022년 네온 파동, 이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한국은 배웠어요. 핵심 소재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앞으로 제논, 크립톤 같은 다른 희귀가스들, 그리고 히토류나 핵심 광물 영역에서도 이런 자립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제2, 제3의 네온 사태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기술 자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강대국의 자원 무기화를 무력화시켰는지 이해하셨다면 이 영상의 목표는 달성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네온 국산화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자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